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대륜에서 제1기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목표라고 해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을 부분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정치화법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하면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을 때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갑시다. 네, 우리 헌법 제111조에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 유형 5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이고요. 두 번째, 탄핵 심판. 세 번째, 정당해산 심판. 네 번째, 권한쟁의 심판. 다섯 번째, 헌법소원 심판이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보시면 1항과 2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보시면 이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68조 제1항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보시면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지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이고 어,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가져갈 포인트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을 형식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과 관련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대법원보다 급이 낮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못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또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같은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게 할 만한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헌법률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면 법원이 제청을 하겠죠.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딱 올스탑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위헌 법률 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헌 법률 심판과 유사하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과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은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계속 중인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제청을 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그 과정이 다릅니다.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관은 그 신청을 받고서 일리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판사가 봤을 때 너 말은 너무 이상해. 일리가 없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기각 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난 정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고 그 법률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좀 부당한 것 같은데 내 기본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더는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보시면 그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 이항을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요. 공권력의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내 권리 좀 구제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건 아니네요?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생각이 드셨다면 이 공권력 안에는 입법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입법이라고 하는 것, 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입법의 행사, 법을 만들므로써 입법의 불행사, 법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다면 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따 뒤에 보시겠지만 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헌법재판소 요 사건 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헌법률심판, 헌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은 헌가고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건 번호에 헌마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바라고 하는 것이 사건 번호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밌게 여기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고, 헌가 이렇게 치시면은 우리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가라고 치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위원 제청해서 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들어가서 보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원 제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결문을 보시면 지금 제청법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서울지방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법원이 아닌 이런 지방법원이라고 해서 제청을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서울지방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아닌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형식적으로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헌가 사건인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보았고요. 다음으로 헌마 사건. 아까 뭐라고 했죠? 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헌마라고 사건 번호가 붙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에서 유의할 점.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선지다. 왜냐?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위헌 눌러볼게요. 결과가 위헌, 위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헌마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률에 대해서 입법권이라고 하는 공권력의 행사. 그래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를 판단할 수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도 그 다음으로 헌바 사건. 헌바는 무엇이라고 했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과는 다르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던 당사자가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해 주세요. 라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헌법재판소 사이트 이용해서 내가 궁금한 사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헌 결정, 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위헌, 헌법에 위반된다. 합헌, 헌법에 합치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과 합헌 결정은 그 뜻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법이 효력을 잃으면 그동안에 그 법을 적용해 왔는데 그 법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여기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 사유 사건이 있는데요. 이 심판 조항을 자세하게 보니까 아동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서 너무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을 따지잖아요.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 세 번째 피해의 최소성, 침해의 최소성,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네 가지 요건들을 따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봤을 땐 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것들이 있죠.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공무 단임권을 침해한다. 즉,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공무 담임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죠. 이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이. 그래서 이게 위헌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너무 사회적으로 혼란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기간까지 아니면 어느 분야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들의 몫이니 즉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통해서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입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겠다. 입법자가 논의해서 법을 만들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겠다. 즉, 이 법은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까지만 유효하고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면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를 보고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합니다. 아동성적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 사유 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아동성적 학대 행위자로 바뀐 거예요. 둘 다 비슷하거든요. 얘도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